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무라일체가 됐다고 그랬죠. 무라일체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건 자연과는 일단 하나가 돼 있어. 인간의 육신이. 인간의 육신이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랑 또 하나가 돼야 돼? 내 앞에 온 인연과 하나가 돼요. 그 인연은 그 맨 처음에 들어볼 때는 육생양을 필요로 해서 들어와요. 나는 무의로서 너의 육생양을 받아들일 때만이 너와 내가 무의가 되는 거예요. 무라일체가 되는 것이죠. 이 무라일체가 되는 이것은 무엇이냐? 너를 위한 삶을 살아갈 때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나는 어린 육생 시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어린 시절이 육생이냐? 나를 위해 살아야 돼요. 너를 위해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나를 위한 육생 시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생 시절 동안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이 모든 지식을 통틀어 갖고 성인이 될 때까지 이 육생 시절 동안에 배워야 할 공부는 성인 시절이 되면 행의 현상 사회로 진출할 것이라. 사회는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너를 위한 삶이 무엇인가? 이때가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천지인, 상중하, 뿌리 몸통 가지. 이 가지에서는 이 가지가 인기라 저마다 인기가 나의 삶의 열매를 어디서 맺느냐? 행의 현장 사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의 현장 사회로 진출하기에 우리는 뭐가 있어요? 에너지 충전소 과정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가정과 사회의 경계를 어디서 두느냐? 어떤 이들은 내 가정에서 인연을 맞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사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정도 언제까지 인연, 몇 시간까지 인연을 받고 몇 시간부터는 인연을 안 받는다고 자기 영업의 그 시간표를 이렇게 딱 정해놓으면 그 가정도 그 시간부터는 사회가 되는 것이죠. 아쉬워 찾아오는 인연을 만나는가? 그 장소가 어디든 그것이 바로 행의 현장 사유가 된다는 것이고, 행의 현장 또 가정으로 들어오면 나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그곳이 돼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곳이 가정이고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곳이 사회라. 그러면 어린 시절은 뭐예요? 나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 왜 살아가? 이제 곧 해가 뜨면 행의 현장 사회로 갈 텐데 너를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성인 시절과 어린 육생 시절. 나를 위해 살아가는 시절과 너를 위해 살아가는 시절. 이제 여기서 그래. 여기서 이제 무의를 어떻게 배우느냐. 무의자연이 무엇이느냐. 근데 우리는 무의를 못 배워. 무라일체는 됐는데 어린 육생 시절 동안의 숱한 지식으로 나를 위해 살아왔어. 결국은 행의 현장 사회로 나가도 내 유권사를 위한 육생 행위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 행의 현장 사회에서는 뭐가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나요. 양양상충이라는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이 충돌이 뭐냐? 그리 사면 안 되느니라. 나를 위한 것은 양기요, 너를 위한 것은 음기라. 음양화합, 무라일체, 무의자연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너는 가정에서도 너를 위한 장소가 됐고 사회도 너를 위한 장소가 됐더니 양양상충으로 인해 사회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싸우고 충돌하고 부딪히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로 인해 나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져요. 우리는 여기서 착각을 해요. 행의 현장 사회에서 싸우고 충돌하고 부딪히는 일이 행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줄 다들 알고 있지만 아닙니다. 에너지 충전소 가정에서 에너지를 충전하지 못하면 그 일이 사회에서 발생이 돼요. 그게 표적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발생했느냐. 자, 그렇다면 어린 육생 시절 동안에 37은 20일 21살 성인이 되어서 행의 현장 사회로 진출해야 되는데 그때 동안에 과연 나는 무의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공부를 해왔고 부족한 너 자신의 그 에너지를 채웠느냐는 것이에요. 이거 육생이에요. 육생이란
나를 위해 살죠. 그렇지만 나는 성인으로 성장해 나가게끔 되어 있어요. 이 육의 생장, 수장의 질량의 에너지로 인해. 그래서 이 인간의 이 인육은 시간에 의해 생로병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빛의 흐름에 따라 갖고 인육이 생로병사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 인육은 지기의 세포이기 때문에 지수화풍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정확하게 지구와 양 사이드에 태양과 달이 자리하고 있고요.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명왕성이 있다 없다 하지만 나는 있는 거야. 물질 과학은 어떻게 되든 수금지와 목도 천에 정확히 9가지 차원의 운으로 돌아가고 있어. 그게 몸뚱아리란 말이야. 그리고 태양은 좌우란 말이야. 왼손 오른손. 좌의정 우의정이 있어야 하듯이 그 사이에 내가 있어요. 좌의정 우의정은 뭐예요? 하나는 행의 현장, 하나는 에너지 충전소. 정확히 우리는 맞아 따라가고 있어요. 천지인의 차원이 그런 것이고 뿌리 몸통 가지의 차원이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청소년기는 무엇이냐? 아동기, 소년기는 10세까지는 무조건 음의 그 에너지 기운, 현덕이라고 그래. 도덕경에서는 어머니의 그 모든 책임이 있는 것이걸라. 그래, 가장 어린 시절 자기가 자기의 의지대로 생활하지 못하고 뜻하지도 못한 그 어린 시절에 사고 나던가 사고 치던가 그 모든 잘못은 크게 누구한테 들어가느냐? 10세 이전까지는 거예요. 어머니의 책임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는 청소년 시절에 들었다. 아직은 청소년이다. 푸른. 이제는 가지의 열매가 이제 이만큼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기 열매를. 그래도 아직까지는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21살 이전까지는. 그때는 잘못되면 누구의 잘못이? 그때는 양 부모의 잘못이라는 얘기예요. 양 부모가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자식에게 그러한 해가 일어나질 않아요. 부모를 깨우침을 주기 위해 그 자식이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37년 20일까지는 나를 위해 살아왔다면 그때 우리는 지금 이 지식 공부가 참 잘못됐다고 나는 얘기를 하는 게 그 이전까지는 잘못이 없어요. 1988년 전후까지는. 하지만 지금 이 지식에 플러스된 지혜가 무엇인지 진정한 지혜적인 차원의 공부를 시켜야 하는데 이 지혜가 어디서 발현이 되는지 당체 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 지혜가 무엇인가? 이거는 제가 그 유튜브에 많은 자료를 실어놨으니까 좀 참고를 좀 해주시고, 어린 시절은 지식을 통해 지혜를 쌓아가면 성인 시절은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행의 현장 사회로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37은 20일. 그래서 여기는 무엇을 이루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성인이 됐으면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30살 이전에 에너지 충전소로서 행의 현장 사회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한다는 소리가 있어요. 캥거루 자식 만들지 마라. 21살 됐으면 부모의 품에서 떠나게 살게끔 해라. 부모가 그만큼 잘 키워놨으면 행의 현장 사회에서 그만큼 자기 도리를 다할 것이고, 잘 키워놓지 못했으면 행의 현장 사회에서 자기가 살아가지 못한 만큼의 모든 표적은 부모한테 들어갈 것이다. 내가 안 하면 내 업덩이, 놈은 네 업덩이. 나이를 먹어서 지금도 가장 지금 이 교육의 방침에 잘못된 게 무엇이에요? 학교 폭력이라는 것이죠. 이 아날로그 세대는 어린 시절에 노상 학교 가면 맞았어. 선생들한테 맞았어. 당연히 맞는 걸로 했어. 체벌, 사랑의 매래, 사랑의 매. 그냥 우리는 그 청소년 고등학교 시절에는 어떻게 맞았냐? 그 바닥 닿는 그 마포자루가 있어요. 선생이 조금 우락부락하고 승질 난다면 마포자루 해갖고 그냥 막 허벅지 빠따 막 10대씩 딱딱 그냥 깡다구 있는 이는 아파도 참고 깡다구가 없는 이 아프면 막 그거 영화도 나오대. 어찌 그렇게 영화를 잘 만들었는가.
그리고 이러한 폭력은 어디에서 또 당했냐면 군대에서 또 그렇게 맞았어요. 맞는 게 이질감이 됐고 맞아야 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아날로그에 대한 체벌은 뭐가 있는가? 그대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깨우쳐 주기 위해 우리는 그 체벌이라는 표적을 받았던 거였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체벌을 받으며 했을까? 체벌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에 있을까? 체벌이 진정한 교육이 됐을까? 아날로그들은 아날로그 베이비 부모의 삶의 그 에너지를 갖고 왔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체벌을 한다고 해서 나아질 것은 없어요. 하지만 자율이라는 게 있죠. 자율은 정신량이에요. 이 지혜적인 삶이 무엇이고 지혜적인 교육이 무엇인가, 이 방침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교육 현장에서 그 선생님들이 그렇게 애를 먹고 있는 것이죠. 애가 선생님한테 뭐라고 하면 왜 뭐라고 하냐고 하면 그것을 학생을 탄압하나 뭐하나 지금 희한한 딜레마에 걸려져 있어요. 이게 육생살이 육생교육의 모순이라는 것이죠. 이 모순을 어떻게 잡아놔야 할까?